지금 노동개혁이 안 될 때는 사회 질서가 우선 안 잡히고요. 광화문이든지 전국 곳곳에서 계속 불법적으로 시위하고 또 산업 현장이 또 마비되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화물연대 보셨다시피 뭐 수출을 못할 정도로 모든 컨테이너 자체가 다 물류를 멈춰라, 세상을 멈춰라 이렇게 하면서 1년에 2번씩이나 이 운행 중단을 하고 이러니까 뭐 경제도 안 돌아가지만은 민생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 내려서 일단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 이 노동조합법에 보면은 회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관청이 요청하면은 회계 관련된 장부 또 회계 운용 상황을 보고하고 장부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 과태료 500만 원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회계장부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회계장부를 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밝혀내야 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건설 부분은 건설폭력, 건폭이라고 하죠. 네. 건폭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이 여러 가지 산재도 많이 일어나고 험한 곳인데 뭐 옥외 노동도 많이 있어요. 또 아주 요즘에는 고층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아주 타워 크레인 고층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데일수록 더 법이 지켜져야 되고 또 그걸 빙자를 해가지고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뭐 원래비를 내라 이래가지고 많이 받는 사람 원래비를 뭐 한 달에 뭐 억대 이상씩 받아낸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그게 급행료다, 사례비다 그러지만은 정상적인 임금 이외에 정상적인 계약 금액 이외에 돈을 더 받아내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에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대로 바로잡겠다. 이게 대통령의 법치주의 개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발을 하는 것은 그동안 36년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새삼스럽게 법을 꺼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법에 나와 있다는 것 자기들도 알아요. 노동조합법에 회계 자료를 행정관청이 요청하면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건설도 마찬가지로 건설 계약에 의해서 계약에 따라 가지고 돈을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웃돈을 달라, 급행료를 달라, 사례비를 달라, 원래비를 달라. 뭐 이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공정 행위이고 또 불법 사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그걸 빨리 깨달아서 잘못된 건 고쳐 나가야 되는데 저항하는 것은 뭐 통상 그런 것은 예상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그 운행을 하는 화물차 그 앞에 들어놓는다. 운행 방해를 하겠다. 그 다음에 운행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 새총을 쏜다. 그러면 그 유리도 깨지고 사람이 다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다 법대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오해도 있지만은 사실 주 52시간을 상한으로 해서 하던 것을 상한을 더 높이니까 전체 총 시간은 줄지만은 상한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긴 겁니다. 이 거부 반응이 생긴 것을 69를 60으로 줄이면은 뭐 거부 반응이 없겠느냐. 저는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또 이 노동 시간에 관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시켜야 되는데 뭐 노총과 민주노총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야당도 또 반대하고 야당이 지금 185석입니다. 압도적인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당장의 법안을 내더라도 통과가 잘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문제되는 것이 지금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비정규직 또
IT 벤처 부분, 연구직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프리랜서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 형태 그리고 AI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비해서 전통적인 노동 부분과 이 기술 혁신으로 생기는 부분하고의 조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과거에 공장에서 그저 시간당 몇 개 만들어내는 이런 단순 반복적인 공장제 노동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현행 노동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대에 맞게, 기술의 변화에 맞게, 생활 패턴에 맞게 그런 부분으로 이제 법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많은 관련되는 국민들의 참여와 또 노사 간의 합의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법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많은데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단순히 뭐 그냥 숫자만 많다고 해서 방망이 때리면 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기술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이것이 생활에 또 생산에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을 보고 그 맞춰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데 정부가 나서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도 나서서 하지만 기업에서도 이걸 해야 되고 노조도 이중구조를 좀 더 이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자기들 조직된 노동자가 14%지 않습니까? 86%의 조직되지 못한 노동조합도 없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겠다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이번에 400명 뽑는데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될 정도로 그런데도 그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현대자동차 들어가겠다는데 거기 있는 노동조합은 돈 더 내놔라고 계속 파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첫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동조합도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우리 같은 우리 비정규직 또 어려운 영세 하청 기업의 이런 노동자들의 문제에도 자기 문제로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뭐 대통령이 혼자 주도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또 언론도 많이 이제 이런 부분을 비춰줘가지고 잘 나가는 데만 비춰주지 말고 어려운 곳, 구석진 곳, 힘든 분 이런 부분을 비춰서 부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지향해 나가자는 것이 노동조합 정신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뭐 노동이라면 현장이죠. 현장에 예를 들면 노조는 조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말없이 일하는 식당에 뭐 아줌마다 아니면 저 하청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또 그냥 뭐 알바 한다는 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장 쪽으로 이제 가야만 그걸 들을 수 있고 또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거. 예를 들면 택배 같은 것도 그냥 집에서 택배 물건을 받아보는 거하고 택배를 분류하는 데 가서 분류하면서 그 물건을 실어가지고 집집마다 배달해보는 거하고 굉장히 이게 이제 감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능한 대로 우리가 잘 모르는 작은 곳, 구석진 곳,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직접 해볼 수 있는 건 해보고 들을 수 있는 건 듣고 대화할 수 있는 건 대화를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MG는
기성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하고도 다르고 기성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 이익을 위주로 해가지고 걸핏하면 머리띠 두르고 예. 투쟁하고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우선에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투쟁하기 전에 대화를 먼저 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존 노조가 아닌 미조직 노동자들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선하다, 새롭다, 또 마땅하다, 그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MZ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번에 69시간 노동시간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이 MZ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러니까 이번에 또 좀 더 뜨지요? 네, 맞습니다. 뜨니까 MZ 노조의 조합원이 또 늘어날 거야. 아마. 예. 그래서 다른 데는 막 노동개혁이다 그래가지고 법치주의다 해서 막 치는데 네. MZ는 스스로가 회계장부도 자기들 스스로 공개를 해요.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잡혀가야 되지만 자기들은 조합원이 낸 돈을 숨길 수도 없고 떼먹을 수도 없고 부정하게 할 수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로 그냥 공개해버려요. 그거 굉장히 신선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쪽은 내야 되는데 법적으로 내라 그러는데 안 내고 한쪽은 내라 그러기 전에 그냥 공개를 다 해버릴 거. 네. 굉장히 대조적이죠. 네. 그럼 누가 이기겠느냐?